모든 뭐 금융사뿐만 아니라 회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를 3차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그 고민에 대해서 또 화두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일단 어떤 의견이 나오면 저희 이사회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에게 듣는 기업 이야기. 더 보드 인터뷰 진행을 맡은 이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사회이사는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입니다. 박 이사님은 증권업계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통합니다. KB금융그룹 요직을 두루 거쳐 2019년 KB증권 사상 첫 여성 CEO에 올라 2023년까지 회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업계와 공유하고 계십니다. SK증권 사회이사,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 이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나오고 외국계 은행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연구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라는 보험사에서 일하다가 KB금융그룹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했고 지금은 SK증권 사회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실까요? 네, 저는 23년 3월에 SK증권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고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감사위원회와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전임 사장으로서 SK증권의 경영과 이사회에도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5년 동안 증권회사의 대표이사를 했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충분하다 이런 것보다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5년 동안 증권회사 CEO를 하면서 성공한 경험도 있지만 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SK증권이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 혹은 내부 통제 같은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증권업이라는 게 환경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혁신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제가 KB증권에서 했던 그런 또 일들이 지금 SK증권의 그런 여러 가지 방향과 맞물려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대표이사로서 사회이사들과 같이 협력을 하던 입장이었잖아요. 네, 네. 경영진으로서. 네. 지금은 이제 사회이사로서 경영진과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어쩌면 약간 공격과 수비가 교체되는 모양새이기도 한데 네. 좀 감회가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사회이사님들이 해야 될 부분과 경영진이 해야 될 부분이 좀 역할이 나눠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회사를 제일 잘하는 건 경영진이죠. 경영진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쪽이고 사회이사는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가이드하는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다른 관점이 봤었을 때 다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봤었을 때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서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가 다양성이 중요하고 또 CEO도 그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이게 사회이사의 역할 중에서도 경영 참여형이 있고 경영 감독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사님께서는 여기 중에서 어디에 속하세요? 저는 경영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이사가 주주들을 대변해서 이사회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내 이사들이 하는 것들을 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경험이 많다면 이게 이렇게 가지 말고 저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것도 역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고 또 그게 되도록 실행을 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 역시 사회이사의 몫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영 참여형이냐 경영 감독형이냐 하면은 중간 쪽에서 약간 경영 감독형으로 가 있는 그러나 경영 감독만은 아니라 경영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역할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증권에서도 이사님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잘 되어 있나요? 네, 저희 SK증권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증권사 중에 ESG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버넌스 측면에서도 저희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님을 지금 사회이사께서 23년부터 맡고 계십니다. 굉장히 독립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고, 특히 뭐 ESG나 리스크관리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위원회에서는 찬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등 사회이사님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경영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범적인 구조를 가진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회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이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들이 활동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주주의 이익까지도 이사들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게 회사 이익에 부합하냐 아니냐도 봐야 되지만 어떤 회사가 추구하는 게 특정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혹시 소액 주주가 이게 소외받는 건 아니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독립성, 전문성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개별 주주들한테 특정 이익이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 사회이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업은 리스크 관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인 만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그런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금융소비자나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한테 그러니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이사들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네. 있는데요. SK증권도 자사주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자사주가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12.32% 정도인데요.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이 핵심 화두인데 SK증권은 자사주를 좀 어떻게 다룰 계획일까요? 그거는 아직 제가 그 계획에 대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에서 보고를 받지 못한 거고, 모든 뭐 금융사뿐만 아니라 회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를 3차 네네.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그 고민에 대해서 또 화두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일단 어떤 의견이 나오면 저희 이사회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SG 위원회와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증권사에게 ESG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금융업 쪽에서 계속 일하면서 이제 ESG는 이전과 달리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생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ESG에 대한 공시를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회사에 대한 투자 판단 지표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선제적인 대응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제가 판단했고, 또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의 인증을 획득하고 TNFD 가입하고, 그 다음에 서스틴 베스트라는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저희 SK증권이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도 ESG 이슈를 정기적으로 다루고 좀 더 훌륭한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ESG 위원장으로서 저의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24년에 녹색 경영하고 그다음에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아마 저희 SK증권이 종합 ESG 부분 포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가버넌스 측면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 뭐 여성 인력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사회공헌 쪽에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어차피 그 이해관계자로서 주변에 대해서 사회공헌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뭐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도 똑같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 SK증권에서 자랑할 만한 거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SK증권이 다른 증권사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이미 SK증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까요? 네, 리스크관리위원장으로서 사전 예방 중심의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제 구축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증권사들이 다들 고생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담 TF를 운용하고 여러 가지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등에 연관된 조기 경보 지표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PF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주기적인 최악의 시나리오의 스트레스 테스팅, CC에서 리스크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구축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IT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 IT 리스크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올해 그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리스크뿐만 아니라 IT, 디지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 리스크까지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소형사가 성장을 하려면 PF 사업이 필수적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안전한 PF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이 자본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사회이사로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PF 사업은 당연히 뭐 증권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대형사 대비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대형사가 하고 있는 좀 안정적인 PF 사업보다는 조금 뭐 리스크는 크지만 수익성이 높았던 사업에 들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사로서 PF 쪽도 계속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PF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이제 IB 업무 중에 다른 쪽으로도 좀 더 영역을 확장하고 강화해서 수익원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로 저희 SK증권 경영진들도 지금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과 위험 통제의 균형을 잡고 네. 계시는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정부에서 증권사한테 이제 모험 자본 공급에 네. 대한 역할도 굉장히 많이 네. 주문을 하고 있는데 네. SK증권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거는 뭐 당연히 증권사가 기존에도 뭐 그 은행이나 이런 쪽보다 모험 자본 제공하고 이런 거는 증권사의 몫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SK증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 어떻게 더 잘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모든 증권사가 머리맡대고 연구하고 있듯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예대 업무에서 좀 더 모험 자본에 투자하고 투자 쪽으로 그 업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야 되듯이 그동안 그 일을 담당했던 증권사 역시도 그쪽으로 좀 더 활성화돼서 모험 자본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영진들이 노력, 그다음에 계획 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SK증권 사회이사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KB증권의 이제 대표이사로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저희 SK증권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이사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 주주나 회사의 이익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들을 제 후배 경영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는 것, 이게 뭐 저희 같은 선배의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업에게 ESG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SK증권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듣게 돼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여주실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